미국 이민당국 수용시설에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은 오는 10일 출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석방 뒤 미국 재입국 제한 같은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무리한 체포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네, 포스턴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구금된 한국인들에 대한 출국 일정이 구체화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인 300여 명은 제 뒤로 보이는 구금시설에 나흘째 지내고 있는데요. 아침 9시부터 주 워싱턴 대사관 등 현장 대응반의 면회가 약 3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면담을 마치고 나온 조기중 총영사는 취재진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희망자들을 한국으로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오는 수요일인 10일쯤 전세기로 떠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버스를 통해 약 50분 정도 떨어진 잭슨빌 국제공항으로 이동한 뒤 한국으로 송환되는 일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영사면담은 원활하게 이루어졌지만 주말에만 가능한 일반인 면회는 일부만 허용됐습니다. 일요일인 오늘 오전 9시부터 현장에서 협력업체 관계사 등 수십 명이 줄을 서서 기다렸지만 20명 정도만 면담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직원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네, 일부 면회가 이루어지면서 구금된 한국인들 상황도 조금씩 전해질 텐데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구금된 직원들을 만나고 나온 관계자들을 취재해보니까 정부가 석방 교섭을 마무리했다는 소식에 우선 안도하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다만 냉난방 문제 등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도 전해졌고 일부 직원들은 건강 문제로 의약품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 등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온 현지 업체 관계자의 말을 잠시 들어보시죠. 수갑을 채우고 채울 때 원래 미란다 고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고지도 없었고 다 불법인 거죠. 네, 그런 부분도 어이가 없었고. 이와 함께 석방 이후 미국 입국이나 재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이민 당국이 비자 종류에 따라 자진 출국이라 하더라도 최소 5년, 추방의 경우에는 최대 10년간 미국 입국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현지 업체 관계자의 말 잠시 들어보시죠. 직원들 가족들은 걱정을 많이 하죠. 나중에 이제 여기서 추방되면 5년 10년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그랬을 때 개인적인 불이익이나 이런 것도 좀 걱정하고 지금 당장은 그거보다는 직원들 빨리 이제 집에 보내는 게. 일부 협력 업체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등의 미국 이민 당국의 단속 정보를 미리 보고했지만 무리하게 공장을 가동하다가 대규모 구금 사태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이민 당국의 대규모 구금 사태에 항의하는 집회도 현장 주변에서 열렸습니다. 현지 시간 6일 오후 조지아주 전역에서 온 시위자들이 이곳 근처인 브라이언 카운티에 모여서 구금된 사람들은 공동체 일부이자 노동자들이라며 범죄자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지아주 폭스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조지아주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 사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대규모 단속을 더 많이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주미 대사관은 구금된 우리 국민의 신속한 귀국을 위해 미국 관련 부처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국 정부가 앞으로도 외국 기업에 대한 대규모 단속을 예고했다고요? 네,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안보 책임자인 톰 호먼 국경차르가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이 호먼은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진행한 단속과 유사한 상황이 더 이어질 것이냐는 질문에 짧게 말해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톰 호먼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We're going to do more worksite enforcement operatives because number one, it's a crime to enter this country illegally. Number two, it's a crime to knowingly hire an illegal alien. 네, 호먼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이민 정책으로 미국은 역사상 가장 안전한 국경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민세관 단속국 ICE의 현장 단속 작전 역시 국경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대규모 단속이 전 세계에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말했는데요.
호먼은 또 기업들이 불법 체류자를 고용해 경쟁을 저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Look, no one hires an illegal alien on the goodness of their heart. They hire them because they can work them harder, pay them less, and undercut the competition that hires U.S. citizen employees. They drive wages down. 네, 미국의 국경안보 책임자가 앞으로도 대규모 단속을 예고하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미국에서 현지 공장을 건설하거나 또 계획을 세우고 있는 기업들도 관련 대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구금된 우리 국민들 10일쯤 귀국길에 나설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조현 외교부 장관도 방미길에 나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워싱턴으로 출발합니다. 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곳에 도착하는 대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 이 구금된 한국인의 조기 석방과 귀국을 위한 막판 행정 절차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 장관의 방문에 앞서서 워싱턴 DC의 주미 대사관도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미 대사관은 이곳 시간으로 휴일인 오늘 대책회의를 열었고요. 이 300여 명의 신속한 귀국을 위해 미국 측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 장관이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구금자들의 조기 귀국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미 국무부, 국토안보부 등 관계자들과 사전 조율에 나섰습니다. 또 석방 직후 자진 출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미국 측에 조사가 있다면 이 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조기 귀국 이후 업무 등을 위해 다시 미국에 입국할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구현할 정부 조직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당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을 막판 조율한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은 19부 6처 19청으로 요약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의 뜻을 모았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정부 여당이 추석 전 완수를 공언한 검찰청 폐지, 즉 검찰개혁 분야입니다. 당정은 기존 검찰의 기소 수사 권한을 새로 신설되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만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 1년 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거대 공룡부처란 지적을 받아온 기획재정부도 재정경제부와 총리실 소속 기획예산처로 쪼개기로 했습니다. 기재부가 재경부로 명칭을 바꿔 경제정책 총괄 등 기능을 수행하고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과 예산 기능을 예산처가 전담한다는 구상입니다.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기능은 재경부로 이관하기로 했는데 남은 조직은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됩니다. 재경부와 예산처는 올해 말까지 이어지는 국회 예산정국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2일 정식 출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서 환경부는 확대 개편돼 산업통상자원부의 이 에너지 정책까지 맡게 됐습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는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 출범해 일원화된 방송정책 기능을 수행합니다. 정부 여당은 이 같은 확정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말 처리할 계획인데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경제부처는 17년 만에 기획예산처가 예산과 재정을 담당하는 장관급 부처로 부활하고 환경부는 에너지 정책 기능까지 맡는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확대 개편됩니다. 네,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금융위원회 국내 금융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경제부처는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하고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먼저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됩니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예산 편성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이관됩니다.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부활하는 기획예산처는 예산과 재정,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을 맡으며 국무총리실 소속입니다. 예산처 수장은 장관급으로 국무위원회에 보임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 재정 정책 및 재정 관리 기능과 함께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됩니다. 경제정책의 총괄과 조정, 세제, 국고 기능을 맡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합니다. 재경부와 예산처가 각각의 핵심 기능에 집중해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예산 기능이 없는 재경부의 경제 컨트롤 타워 기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금융정책 일원화 차원에서 금융위원회가 맡고 있던 국내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로 넘어갑니다. 금융위의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분리돼 신설됩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추진을 위해 환경부가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확대 개편됩니다. 현행 분산된 정부 조직 체계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하여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개편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축소됩니다. 에너지 정책이 산업정책과 분리되는 건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합쳐져 상공자원부가 만들어진 이후 32년 만에 처음입니다. 소상공인 정책 수립과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 차관자가 신설되고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개편 승격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첫 주택 공급 대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게 핵심입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31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서울 아파트값. 이에 더해 내년 수도권 공급 절벽 우려가 맞물리는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첫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5년 동안 수도권에 135만 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27만 가구인데 인허가 기준이 아닌 착공 기준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역할을 강화해 수도권 주택 공급 핵심 역할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공급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합니다. 공공택지는 LH가 주택 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겠습니다. LH가 직접 주택을 공급해 속도와 물량을 늘리되 개발 이익은 공공이 환수하는 체계로 바뀝니다. LH가 수도권에 보유한 비주택 용지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 재조정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도 도입합니다. 오랜 기간 사용되지 않고 있거나 과다 계획된 토지 용도를 전환해 2030년까지 15,000가구를 우선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더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서 올해 안에 5,000가구, 내년 27,000가구 공공주택 분양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LH 직접 시행을 통해 낮은 가격의 주택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LH의 재무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실효성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발표에 맞춰 국세청이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탈세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특히 강남 4구와 마용성 지역의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는 빠짐없이 검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호준 기자입니다. 세무조사를 총괄하는 임광현 국세청장은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탈세가 뿌리 뽑힐 때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탈세 행위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초고가 아파트 거래가 이루어지는 강남 4구 등의 주택 거래는 빠짐없이 전수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강남 4구, 마용성 등과 같이 시장 불안정성을 확산시키는 지역의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와 그 외에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거래는 빠짐없이 전수 검증하겠습니다. 임 청장은 일부 현금 부자들이 자녀에게 취득 자금을 편법 지원하는 등 탈세 시도도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미성년자와 사회초년생 등 30대 이하 연소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은 한층 강화된 기준으로 엄격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업체로부터 탈루한 소득으로 취득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의심되면 관련 사업체까지 강도 높게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임 청장은 이달 초 착수한 외국인 부동산 투기 혐의자 4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어 필요시 2차, 3차 조사도 실시해 외국인 부동산 탈세 행위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강남과 용산, 여의도 등 재개발, 재건축 추진으로 시세 급등이 예상되는 지역은 중점 관리 지역으로 선정해 탈세 행위에 신속 대응하고 전국 7개 지방국세청을 통해 탈세 현장 정보 수집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국토부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조사, 수사 관련 조직을 신설해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호준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주택담보대출 인정 비율, 이른바 LTV 상한을 50%에서 40%로 강화합니다. 보증기관별로 차이가 있었던 1주택자의 수도권 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일원화돼 평균 한도가 6,500만 원씩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오전 금융투자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엽니다. 이 원장은 취임 후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회사 대표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보호체계 강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해양수산부가 오늘부터 19일까지 연안 여객선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해수부는 이번 연휴 동안 평시보다 10% 가까이 많은 하루 평균 5만 1,000여 명의 귀성객과 관광객이 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G가 오늘부터 3주 동안 서울 마곡동 LG 사이언스파크에서 기술혁신, 과학, 문화 융합 행사인 LG 스파크 행사를 개최합니다. LG 구성원과 파트너사, 스타트업,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그룹의 연례 최대 규모 행사가 될 전망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갖가지 재난 속에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검증해보는 연속보도 위기의 원전 마지막 3번째 시간입니다. 해수면 온도 상승과 해양 생태계 변화가 원전의 가동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고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원자력 발전소는 바닷가에 있습니다.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열을 식히기 위해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반도 주변 바다의 표층 수온은 지난 56년간 1.44도 상승해 지구 평균 상승률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원전의 냉각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급격한 해수 온도 상승을 고려하면 신월성 1, 2호기 등 국내 원전 8기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냉각수 설계 해수 온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원전 설계 당시 한계치로 정해놓은 냉각수의 온도를 넘어 가동이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시기가 보통 7월부터인데요. 이렇게 온도가 상승하기 이전부터 사전 조치 그리고 온도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 등이 담겨져 있는 그 발전소 특성에 맞는 절차서를 개발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뜨거워진 바다가 해양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것도 문제입니다. 해수 온도가 오르면 해파리나 살파 같은 해양 생물이 대량으로 번식해 원전의 냉각 취수구를 막아 냉각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한울 1, 2호기는 살파 유입으로 인해 2차례 가동을 멈췄습니다. 폭염 시기에 그리고 해수 온도가 올랐을 때 해수 온도 때문에 해파리가 유입됐을 때 실제로 가동이 중단되는 일들도 벌어졌기 때문에 기저전원이라는 안정적인 전력원으로서 이것이 앞으로도 유지가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지금 한 번쯤 더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원전의 가장 큰 강점은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위험에 대응해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원전의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가뭄으로 인한 재난 사태를 맞은 강원도 강릉에선 취수원을 지키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불편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전북 지역에 쏟아진 비는 이번에도 동해안엔 닿지 못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를 맞은 강원도 강릉. 지난 6달 동안 내린 비는 불과 336mm, 평년의 36% 수준으로 앞으로 열흘간 비 예보마저 없습니다. 주민들은 불편하고 답답합니다. 밥하고 마실 물이야 생수로 한다 쳐도 수도가 끊기면 설거지에 빨래, 샤워, 무엇보다 화장실까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급수 제한이 시작된 대형 아파트 단지는 더합니다. 강릉시가 단지에 연결된 수도관을 막아 저장된 저수탱크 물만 아껴 사용하는 중인데 제때 급수가 이뤄질지 의문입니다. 네, 빨래도 모아서 하고 샤워 같은 것도 한 좀 참았다 하라 이런 식이지. 물 내릴 때 그 수도를 계속 몇 번 보고서 내려라. 아니면 뒤에 페트병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다시 집어넣고 조정을 해라. 그런 식이고 끈기에는 대책이 일단은 없을 것 같은데. 강릉 지역 커뮤니티에는 단기 이사나 전학을 고려한다는 주민 호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원격 수업 검토를 요구하는가 하면 원정 빨래나 목욕을 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됩니다. 인근 도시에서 물을 퍼와 정수장과 취수원에 쏟아붓는 노력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된 가운데 투입된 소방차 80대에 군 차량은 무려 400대, 산불 헬기에 해경이나 해군 함정까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합니다. 하지만 취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지난 5월 80%대에서 7월엔 30%대로 뚝 떨어지더니 현재는 12%대에 불과합니다. 저수율이 한 자릿수로 내려가면 시간제와 격일제 단수가 이미 예고된 상황. 강릉시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민주당 강릉시 지역위원회는 강릉시장이 국회와의 예산 협의를 거부했다는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강원도 강릉시의 국가소방동원령이 다시 발령된 가운데 전국의 대형 물탱크차가 오늘 강릉에 집결해 긴급 급수 지원에 나섭니다. 소방청은 국가소방동원령 2차 발령에 따라 오늘 오전 11시 부산과 대구, 경남 등 전국에 있는 10,000리터 이상 물탱크차 20대가 강릉에 있는 강북 공설운동장에 집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여야 대표 등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합니다. 오늘 오찬에는 이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여야 회동을 마친 뒤 장 대표와 별도로 회동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원내 의견을 청취하며 회담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회동에서 장 대표는 협치 복원을 위한 정부 여당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준비하며 휴일에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원내 의견을 두루 청취한 장 대표. 회담 직전에는 최고위원들과 회의를 열고 영수회담 준비를 이어간다는 구상입니다. 당장 거론되는 의제로는 검찰청 폐지나 기재부 분리 등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꼽힙니다. 특검법 개정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 여당의 입법 폭주도 거론 대상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 국경 난맥상에 대해서 대통령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은 향후 협치 복원을 위해선 정부와 여당이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점도 부각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세우며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선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치가 민생을 챙길 수 있도록 기본적인 대화의 틀을 만들자고 제안하겠다는 겁니다. 여야 대립이 극에 달한 가운데 이번 회담을 계기로 대통령과 여야 사이 협의체 형식의 대화 창구가 복원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이들의 만남이 악수로 시작되느냐에 따라 회담의 성패를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당내 성비위 문제로 시끄럽던 조국혁신당이 결국 지도부 총사퇴를 결정했습니다. 2차 가해 파문을 빚은 관련자들 역시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 당은 당분간 비대위 체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당내 성비위 논란을 빚은 조국혁신당이 주말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당 안팎에서 벌어진 문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자신을 포함한 지도부 총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이제 저와 최고위원 전원은 물러납니다. 사건 이후 미흡한 피해자 구제 조치 등으로 은폐 의혹을 받았던 황현선 사무총장도 같은 날 사퇴했습니다. 당이 부족하고 서툴렀던 것이지 은폐와 회피가 아니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비위가 죽고 사는 문제냐고 했던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에 이어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라고 말했던 이규원 혁신당 사무부총장 등 2차 가해 논란을 빚었던 인사들도 잇따라 사의를 표했습니다. 지난 4일 강미정 전 혁신당 대변인이 당내 성비위 사건을 폭로한 지 사흘 만에 관련자들이 줄줄이 물러난 겁니다. 혁신당은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과 지도부 총사퇴가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국 원장 역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당내 최고 영향력을 가진 인사인 만큼 책임론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석방되고 난 뒤에 바로 여러 일정이 잡혔어요. 그 과정에 저라도 조금 빨리 이분을 만나서 소통했으면 어땠을까. 지도부 전원이 물러난 혁신당은 곧 비대위원장을 선출해 오는 11월 전당대회 전까지 비대위 체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혁신당은 또 이번 사건에 연루된 당직자 전원의 당직을 정지하고 당내에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기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불러 조사합니다. 특검이 수사에 고삐를 주는 가운데 이들이 특검에 출석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검이 이번 주 화요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국무총리 비서실장 자리를 둘러싼 매간매직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이 한 총리에게 소환을 통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의 임명 경위를 캐물을 걸로 보입니다. 당시 한 전 총리는 자신이 후보를 제안한 게 아니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일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걱정 마시고 하여튼 저 뽑아주십시오. 그랬더니 며칠 뒤에 우리 박성근 전직 검사님을 딱 이력서를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특검은 김건희 씨가 인사청탁 대가로 반클리프 앞에 목걸이 등을 받은 것을 윤 전 대통령도 인지하고 있었는지 파악하는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특검 출석도 예정돼 있습니다. 특검은 한 총재가 통일교의 각종 청탁을 승인한 의혹의 정점이라고 보고 있는 만큼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가 출석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현재도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검이 소환 조사가 원칙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데다 이미 한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만큼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 총재가 재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는다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한 번도 수사기관에 공개 출석한 적이 없는 한 총재가 이번 주 첫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소환을 통보받은 김장환 목사가 최상병 특검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장환 목사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특검에 오늘 소환 통보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 김 목사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목사 측은 통화 내역 등이 언론에 공개된 것을 두고 망신 주기 목적의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김 목사가 참고인 신분인 만큼 수사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모스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게시물에 동조하는 취지의 댓글을 단 현직 경찰관에게 정직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전 남자친구의 아내 행세를 하며 얻은 성관계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시는 시나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테니스장 등을 예약하는 데 매크로를 동원한 사례 13만 건을 적발해 부정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9시 50분쯤 경남 김해시 진례면 대암산 육지봉 7부 능선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50대 일용직 노동자가 굴러떨어진 바위에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이 인공지능 동선 추적 시스템을 이용해 짧은 시간 안에 실종자를 찾아낸 전국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불법 행위자와 함께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 규정을 외국 법인에도 적용해 국내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서울 공릉동에서 60대 남성이 여성을 흉기로 공격한 뒤 자택으로 돌아가 스스로 불을 냈습니다. 남성은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피해 여성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늦은 시각 경찰차가 경광등을 번쩍이며 옆 길목으로 들어갑니다. 밤 11시 50분쯤 서울 공릉동에서 60대 남성 A씨가 50대 여성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B씨는 목 등을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A씨는 범행 이후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돌아가 집안에 불까지 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밤중에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많이 발생하면서 아파트 주민 80여 명이 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막 불이야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연기가 엄청 나고 냄새가 엄청 났고 다음에 사이렌 소리 나면서 경찰은 두 사람이 평소 알던 사이로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불을 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부검과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고 과거 두 사람 사이 신고 이력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오늘의 글로벌픽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정부 청사를 직접 폭격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안전보장군을 파견하겠다고 약속하자 러시아는 전쟁 이후 최대 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기가 개양된 정부 청사 건물에서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릅니다. 소방관들이 물을 뿜어 화재를 진압하고 소방 헬기까지 동원됐습니다.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수도 키이우의 정부 청사를 직접 타격했습니다. Пожежа на двух поверхах, влучання дрона і загиблих нема, наскільки у нас є інформація. Іде зараз ліквідація наслідків цього влучання.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새벽 사이 쏟아부은 드론과 미사일이 800기가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였던 이번 공습은 수도 키이우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감행돼 사망자도 다수 발생했습니다. Услышал взрыв, дом вздрогнулся, собрался, вышел, посмотрел. 러시아의 공습은 프랑스와 영국이 주축이 된 26개 나라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협정을 맺으면 안전보장군을 파병하겠다고 약속한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군의 우크라이나 주둔을 용납할 수 없다며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유럽 정상들을 미국으로 차례로 불러 회담하며 평화협정에 대한 기대를 키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데드라인도 모두 지났지만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애꿎은 인도에 50% 관세를 매긴 것 외에 전쟁 종식을 중지할 조치는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에서 중러 정상이 불로장생을 화제로 나눈 환담이 뜻하지 않게 공개됐었죠. 원본 영상을 촬영한 중국 관영 CCTV가 뒤늦게 삭제에 나섰지만 되레 역효과였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참관하기 위해 해남먼 망루로 오르는 북중러 정상. 만 72살 또래인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시 주석은 이번 세기 안에 인간이 150살까지 살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맞장구 쳤습니다. 사실상 종신 집권의 길로 접어든 두 정상의 대화가 뜻하지 않게 공개된 핫마이크 영상. 이를 포착했던 로이터 통신은 돌연 클립을 지우고 각국 언론사 천여 곳에도 사용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원본 영상을 배포한 중국 관영 CCTV가 편집이 왜곡됐다며 삭제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중국 내 강제 장기 적출 의혹을 제기해온 미국 정치권 공세에 이용될까 수습에 나선 겁니다. 실제 미국 하원은 지난 5월 강제 장기 적출 방지법과 파룬궁 보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의장이 직접 나서 한 마이크에 잡힌 사실이 말해주는 건 분명하다고 공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We've heard some horrific stories of this organ transplants and all of this in China, that they take it from unwilling donors, okay, to put it mildly. 장기 적출 음모론을 의식한 CCTV의 삭제 요구가 되려 불로장생을 꿈꾸는 절대 권력자들의 대화를 세상에 한 번 더 알린 셈이 돼버렸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 해커 집단이 미 연방 하원 미중 전략 경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존 물레나 의원의 사칭한 메일을 정보기관에 보내 정보 탈취를 시도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이메일에는 첨부된 법안 초안을 검토해 의견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물레나 의원의 공식 의회 이메일 주소가 아닌 일반 주소에서 발송됐으며 조사 결과 해커그룹의 소행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해커그룹이 중국 국가안전부와 계약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픽이었습니다. 최근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서울 성동구의 특수학교 설립을 촉구하며 시의회에서 무릎을 꿇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첫 관문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의가 내일 예정돼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를 좀 살게 해주세요. 무릎 꿇고 애걸하겠습니다.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서울시 의회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특수학교 설립을 바라는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학부모들은 긴 통학거리 등 고통을 호소하며 설립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신혼집이 성동구에 있었고 이제 출산하고 아기 낳기 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장애가 있을 거라 상상도 못했거든요. 학교 갈 때가 되니까 알아보니까 저희 집 근처에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7시에 나와가지고 학교 갔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7시였었어요. 그 학교를 다니려면은 주소를 서울로 이전을 해야 돼요. 불법으로. 서울시 교육청도 특수학교 신설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난 2023년 행정 예고를 시작으로 지난해 2월에 폐교한 성수공고 부지에 지체장애 학생들을 위한 성진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수용이 많이 부족해서 학부모도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 사이에서는 아파트 밀집 지역이 아닌 다른 부지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는 만큼 폐교 부지에 특수학교와 고등학교를 함께 짓자는 일종의 중재안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도 공감해줘라. 그래서 장애인 학교인 성진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를 성수공고 부지에 같이 넣자라는 겁니다. 성진학교 설립안은 서울시 의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우선 교육위원회가 성진학교 설립을 위한 첫 관문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을 심의합니다. 이 안건에는 성진학교 설립의 필요성과 학급 규모, 소요 예산 등이 담겨 있는데 교육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교육위 심의를 통과하면 오는 12일 열리는 서울시 의회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교육청은 본회의 문턱만 넘으면 곧바로 설계 공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교육청 계획대로라면 성진학교는 오는 2027년 초 착공에 들어가 2029년 3월 개교하게 됩니다. 특수학교 설립을 두고 엇갈리는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서울시 의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소아청소년 우울증 환자가 최근 5년간 70% 넘게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소아청소년 우울증 환자는 2020년 4만 9천여 명에서 지난해 8만 6천여 명으로 72.6%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우울증 환자가 32%가량 는 것과 비교해 소아청소년 환자 증가폭이 2배가 넘었습니다. 지방정부 주도론 처음으로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이 내년 7월 예정돼 있습니다. 네, 특히 현재 서구는 검단구와 나뉘는데 이름을 바꿔 서해구로 출범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년 동안 유지해온 인천시의 2군 8구가 내년 7월부터는 2군 9구 체제로 재편됩니다. 중구 내륙과 동구가 합쳐져 제물포구로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는 중구에서 떨어져 나와 영종구로 출범합니다. 인구 60만 명을 넘어선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구됩니다. 동서남북 방위 명칭을 폐기하는 게 인천시의 의지인 만큼 서구의 이름은 지역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변경이 추진됐습니다. 두 차례 주민 여론조사를 거쳐 서해구로 정했습니다. 2단계에 걸쳐서 최초 4개의 안 중에서 2개로 줄이고 그 2개인 청라구와 서해구 중에 주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서해구로. 서구는 미래비전 소위원회를 구성해 도시 정체성을 쌓고 인지도를 높이는 데 힘쓰기로 했습니다. 또 명칭 변경을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면서 인천시 의회에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에서는 명칭 변경이 추진 선언 이후 1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최근에야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또 국민 대다수에 익숙한 서해 5도가 옹진군에 속해 있어 새 이름이 자치단체 간 불필요한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때립니다. 센터 쪽에 장타. 케이가 2루를 지나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대로 태그아웃. 양희지 선수는 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웃음 또한 의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양희지 잡아당겼습니다. 3루에 빠져나갑니다. 페어볼. 높게 걷어올립니다. 좌측으로 뻗는 타구. 양희지 동점홈런. 잡아당깁니다. 좌중간을 완전히 갈랐습니다. 양희지는 2루를 지나서 3루 가게 됐습니다. 3루에 가기에는 좀 부족했습니다. 야구 중계하면서 제일 좀 많이 웃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웃음이 안 멈추는데. 월요일 아침 안개 때문에 시야가 답답합니다. 지면이 습한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복사 안개가 만들어졌는데요. 심한 곳은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바짝 좁혀져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1.1도, 청주 20.6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30도를 밑돌며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29도, 광주와 대구도 29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 강릉 지역은 메마른 날씨가 지속하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낮 동안 산발적인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부터는 전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빗줄기가 거세지겠고요. 내일까지 이들 지역에 최고 100mm 이상, 경남 남해안에도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는 목요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고요. 내일 낮부터는 30도를 웃돌며 늦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